영국 왕실이 부른 한국인이 있습니다. 베일에 쌓인 그는 바로 한국의 풍수지리 전문가였는데요. 비밀리에 한국의 풍수지리를 토대로 한 방해 구조나 건축물을 짓는 것이 밝혀져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의 왕실뿐만 아니라 기사 좌기 등을 받은 귀족들도 이 풍수지리에 푹 빠졌다는데요. 영국의 한 방송국 ITV에서 취재한 한국의 풍수지리 다큐멘터리를 요약하여 전달드립니다. 영국 왕실도 푹 빠진 한국의 풍수지리 왕실, 귀족들도 한국의 풍수지리 전문가를 추천한다. 해당 영상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베일에 쌓여있던 한 전문가가 밝혀지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였는데요. 바로 한국의 풍수지리 전문가였습니다. 영국 내에서 왕실을 비롯하여 가장 중요한 자리들을 결정하는 일에 전문가로서 함께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풍수지리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르던 영국도 이제는 풍수지리 전문가가 없으면 불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 역사가 깊은 전문가가 있는 나라는 또 한국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았던 터라 풍수지리 전문가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진 듯 합니다. 왕실을 정하는 일에 한국의 풍수지리가 접목되었다고 하니 풍수지리가 무엇인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명당 자리라고 말하는 분지 지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곧 풍수지리인데요. 풍수지리 사상에 따른 명당은 좌청룡, 우백호로 개념 지어진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사이로 하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여건을 갖춘 곳입니다. 좌청룡은 나무산, 우백호는 바위산을 뜻하며 분지 좌우에 나무와 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배산임수는 뒤에 사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 물은 사람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명당은 군사적 목적에서 개발되어 생활적 측면으로 전송되었으며 음양이론의 도입과 함께 신비주의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풍수지리와 음양호 행설은 떼놓고 보기 어려운 입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산과 땅, 물의 흐름을 읽어 이것을 기륭화복에 연결시키는 지리로 바람은 기운을 흩고 물은 기운을 모이게 하여서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 장풍득수로 풍수입니다. 한국에서 풍수지리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토속신앙에서 비롯하여 현재의 풍수지리가 되어 이어져 내려온 것인데요. 이후 조선시대에 완전히 정착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산과 물의 형세, 동서남북의 방위 등을 고려해 입지가 좋은 곳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지리적 조건이 좋은 장소를 명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명당에 묘나 집을 짓게 되면 자손 대대로 정기를 받아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배산임수의 형지가 대개 명당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풍수지리 때문에 너도나도 묘자리로 쓰기 좋은 명당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를 쓰고 싸운 결과 명당으로 점지된 장소는 순식간에 땅값이 치솟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데요. 재미난 이야기로는 사회적 유명인물의 부모나 조상 묘지에는 반드시 이런 풍수가들이 나타나 지형을 살피며 공부를 한다고도 합니다. 약간의 기복신앙이나 토속신앙적 관점에서 이게 정말 신뢰로운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분석도 있기에 과학역사적 가치를 높게 사기도 합니다. 실제로 붕방구 기준 북쪽에 산을 두고 남쪽에 물을 두는 배산임수 자체는 과학적으로 따져도 실제로 사람이 살기 좋은 형태에 속합니다. 붕방구를 기준으로는 남녘에서 햇볕이 잘 드는 데다 겨울에 북풍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좋은 경치가 보장되며 앞에 강에서 물을 쉽게 길어올 수 있고 뒷산에서는 땔감과 건축 재료를 구할 수 있기에 전통적인 농경사회 기준으로는 배산임수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산과 앞에 강이 자연적 방어벽은 물론이고 외적을 막는 데에도 용이했기 때문이죠. 현재 한국에서 풍수학설은 많은 이들에게 조상묘를 명당에 모시려고 길을 쓰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공서나 건물의 입주 등 사실 실생활에서 더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박물관, 시청과 도청급의 건물들은 모두 풍수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로 한국의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하는 데에도 풍수지리가 고려된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데에도 풍수지리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에서의 가구를 배치하는 일에도 풍수적으로 가구를 배치하는 일에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삶의 많은 영역에 풍수지리가 접목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하고 싶고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풍수지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의 욕구와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듯 합니다. 그렇게 한국의 풍수지리가 영국에서 큰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데요. 왕족은 물론이고 귀족들이 줄지어 한국의 풍수지리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 애쓰는 중입니다.
당장 모두가 풍수지리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무래도 그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의 전문가를 모셔오는 게 더 현실적으로 도움을 얻는 일이것이죠. 실제로 한국에서 발간되는 풍수지리 서적들을 가져와 번역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씩 접목해간다면 영국 내에서도 풍수지리의 덕을 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영국의 황실보단 한국인으로 태어난다면 풍수지리의 덕을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농담을 던져봅니다. 해외 각국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풍수지리 뭐 그런 걸 믿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 볼수록 빠져들게 되더라고. 일단 과학이야.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점이지. 한국은 그런 면에서 참 성실하다고 생각이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온 거잖아. 어쩌면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가장 최상의 풍수지리에 접목되는 위치가 아닐까 싶을 정도야. 집안에 가구를 배치할 때도 풍수지리를 참고하면 좋다고 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우리 집은 좋은 구조에서 다 반대로 뒀더라고. 그래서 조언을 얻은 대로 다 바꿨어. 그런데 우연인지 진짜인지 그때부터 걱정했던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 그 뒤로 틈날 때마다 유튜브에서 한국 풍수지리를 살펴보는 중. 모두들 한번 해봐. 왕실과 귀족들이 앞장서서 한국 풍수지리 전문가를 모셔오다니 이건 뭐 말 다 한 거지. 그나저나 한국은 도시를 개발하는 데에도 풍수지리를 따져가며 해왔다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동안 풍수지리를 공부하지 않고 뭐 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 정말 존경스러워. 우리 부모님이 풍수지리에 빠지셔서 이사 준비할 때 한국의 풍수지리 전문가 모셔오셨거든. 그땐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었는데 이사하고 1년 만에 알아버렸어. 부모님의 선택이 아주 훌륭했다는 걸. 집 이사하기 전에는 매번 취업에 실패했는데 이사하고 이력서 넣은 곳에 바로 합격했지 뭐야. 그뿐만이 아니고 아버지 사업도 엄청 잘 풀려서 이사하기 전보다 3배는 더 여유로워진 것 같아. 부모님 덕에, 아니 한국의 풍수지리 전문가님 덕에 우리 가정은 엄청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한국의 풍수지리 진짜 최고야. 세상을 보는 눈, 풍수지리를 볼 수 있는 눈도 길러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